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원래 이통 기업들이 우르르 뜬 시즌에 뭔가 이게 뜨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산표같이 좋은 기업이 떴을 때는 꼭 놓치지 않도록 제가 산표 채용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표 어떤 기업일까요? 샘표 식품은 이제 국내 최초로 장류 개발 연구소를 세웠어요. 7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발효 기술력으로 전통장을 글로벌장으로 발전시킨 요리 에센스 연두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R&D도 있지만 문과 쪽에 영업 직군도 있어서 꼭 놓치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하고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항목은 일단은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역량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면 좋겠지만, 근데 두 번째 항목에 또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심지어 세 번째에도 실무 역량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말 역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참 괴이한 자소서인데, 매번 이런 식이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소서의 경험 항목이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에 다 어떤 경험을 써야 되는데, 2번, 3번은 정말 명확하게 직무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1번에는 스토리적인 걸 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구성상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원 동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이 선표가 맞는다.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을 넣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추진력이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열정이란 걸 넣어서 같이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샘표 자체에 대한, 아니면 식품업계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를 써도 되지만, 그런 경험들을 써도 되지만, 그런 걸 써버리면 2번, 3번에 쓸 게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1번에는 스토리적인 항목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시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시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원 동기와 스토리적인 항목을 쓰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는지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죠.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은 대표할 수 있는 경험 또는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업무 경험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무 역량 항목인데 직무 역량 항목이 파트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업무 경험 위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경험 또는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뭘 쓰면 좋을까요? 인턴이나 중고신입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없더라도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아니면 관련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천자니까 다 채우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500자짜리 업무 경험 하나랑 그 외에 협상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300자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지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하고 역량 수준을 점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 이것도 참 곤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무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번하고 너무 겹치잖아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워딩 하나하나를 구분해 보시면 돼요. 2번에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경력을 위해 쓰신 게 맞는데 그러면 3번은 업무 경력이 아닌 실무 역량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게 R&D 쪽에는 좀 특화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과 쪽 직무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어떤 포인트를 뽑아내야 되는 게 맞겠죠. 2번 설명에서 얘기했던 협상력을 여기에 좀 길게 푼다든지 협상력, 데이터 역량 등등 이런 포인트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2번은 업무 경험, 3번은 그런 다른 어떤 수준의 역량들을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샘표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